퇴근하고 뭐 할래? 시작하겠습니다. 몇 개의 키워드로 제 최근 관심사를 소개해드리는 쇼센의 마이붐 시간입니다. 네, 마이붐 시간입니다. 어떤 관심사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방송하면서 미니 코너 때 자세히 얘기 드리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네, 이제 논란이 예고편처럼 흘린 적이 있는데 큰 논란이 되고 싶다 지금. 도대체 제가 뭐냐? 요즘 정말 댓글로 전쟁이 났죠. 네. 놀라고 있어 내가 지금 놀라고. 지금 말꼬리.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왜 쇼진이 방송할 때마다 이러고 싶지? 제 코너입니다. 네, 키워드 소개 언젠가는 한번 맞을 거야. 따라와. 네, 제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두 번째 키워드는 사이버펑크입니다. 오늘은 관련이 있죠. 두 가지 두 키워드가 가지다. 생뚱맞지 않고요. 제 최근 관심사가 정확히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두 개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들어서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키워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새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높은 텐션 좋아합니다. 텐션 좀 좋죠. 올려주십시오. 네, 첫 번째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이렇게 쩝쩝거리시면 어떡합니까? 먹방 끝났죠? 먹방 끝났습니다. 제가요 사실 요새 이제 최근 관심사이자 지인들과 좀 약간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즐겁게 토론하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위키백과로 이제 제가 트랜스휴머니즘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성질과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가탁하네. 지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으로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인간의 조건들을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거를 개선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없애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생명과학과 신생기술들이 그러한 어떤 한계와 조건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들 나름대로 H+라는 나름의 기호도 쓴다고 하는데 인간 강화 인간의 동의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등장한 이 단어 자체가 등장한 거는 1950년대라고 해요. 그런데 80년대 미국의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금의 뜻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 들으면 약간 기시감이 드실 거예요. 제 그 세계 버튼. 트랜스휴머니즘 사상가들은 인류가 더 확장된 능력을 갖춘 존재로 자신을 변형시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변형된 인간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이름 붙였다. 제가 세계 버튼에서 이제 언급하기도 하죠. 휴머니즘은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포스트 휴머니즘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비판받는 지점은 너무 정확합니다. 인류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이 지닌 많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왜곡된다는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 또는 불필요한 것 없애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많은 부분이 이제 비난받고 있습니다. 비판받고 있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이 입장에 적극적으로 모두 찬성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이슈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트랜스휴머니즘의 기본 사상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겪은 그 일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미용실을 가려면 반차나 휴가를 얻어야 돼요. 왜냐면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해야 되는 뭐 파마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면 한 잡지를 몇 권씩 읽고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그 잡지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모델의 사진을 보고 진짜 홀린 듯 눈이 사로잡힙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뭔가 관련 사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모델 로렌 왓서라는 분의 사진입니다. 왔어? 로렌 왓서. 로렌이 왔다 이 말이죠. 와서 네. 한글로 하면 그녀는요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4살 때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죽음의 무턱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로렌 왓서는요 모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모델계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다 보니까 패션계가 이러한 자신을 절대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깊게 좌절을 한 거죠. 그래서 깊은 좌절과 상심의 시기를 거쳐 나가다가 자신의 앞으로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든 나는 나아가야 한다 라는 의미로 자신만의 의족을 만드는데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굉장히 예술품 같은 금으로 된 금다리네, 의족으로 금다리.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간 수많은 사투와 수많은 그 많은 노력 끝에 이 의족을 신고 금으로 된 의족을 신고 루이비통 패션쇼 런웨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그 사진이 보그 코리아의 실력. 그 런웨이가 웬만한큼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걷기도 힘들대요. 맞아요. 잘 안 보이고 막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러한 빛나는 장면 또는 뭔가 활약하는 일견의 한 샷만 보고 그 사람을 뭔가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찬양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장원영, 김초엽이 같이 쓰신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분도 두 분 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장애 가지신 분들이 장애에 대한 서사를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과 이 로렌워스의 우연히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명에 차가지고 페북에다가 이러한 글을 남긴 거예요. 스스로를 디자인하는 주체적 신체 변형의 시대가 온다면 장애와 정상성의 경계는 흐려지고 인류는 종을 초월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무수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게 내 생각. 이렇게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제 막 따로 막 연락이 오고 너 과격하다 뭐 라기도 하고 재밌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감각의 문제에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확장이 돼서 몸의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몸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다양한 몸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획일화되는 몸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체적 신체 변형의 시대가 온다는 거는 정말 몸의 자유가 오지 않을까. 조금 더 내 몸에 대한 선택적인 것, 주체적인 것, 어떤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내 몸을 바라보는 것, 그게 꼭 나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한편 제가 사실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용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예전에 소개했던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기술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인간의 몸에 결합될 수밖에 없고 이미 불가피하고 인공장기가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논쟁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보고 이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책이었거든요. 근데 한편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장애 서사를 가진 책들을 보면서 기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몸의 한계가 반드시 모두에게 극복 대상인 건 아닐 수 있겠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프니까 청춘이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고통이 때로는 어떤 깨달음을 주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고통이 무조건 치유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어요. 요즘 그 장애학에 대한 책을 보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 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트랜스휴머니즘은 매력적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하게 하는데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금 현재의 상태로 규정하지 않고 더 나는 발전될 수 있고 더 개선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내 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될까요? 변해야 사실 되게 많이 된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많이 반박을 주세요. 주변 분들이. 뭘로 위험하다. 반박하세요? 변하면 안 된대요? 위험하다고? 안 된다기보다는 기술 이상주의, 기술 지상주의 지상주의. 약간 이런 건 거죠. 통상 지금 상태에서 뭔가 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도 사실 있죠. 그래서 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번엔 애니를 보여드릴게요. 사이버펑크 엣지러너입니다. 사실 사이버펑크는요 게임이 원작이죠. 근데 이 명작 게임을 사이버펑크 원제가 이제 2077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제가 소개해주신 분이 최근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특별한 분하고 독서 모임하고 있거든요. 그 고전 판타지 명작인 하얀 로냐프강의 저자이신 이상균님과 얘기했죠. 네, 같이 이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균님이 지금 현재는 게임 개발자세요. 제가 이제 트랜스휴머니즘 얘기를 자꾸 하니까 트랜스휴머니즘을 세계관으로 갖고 있는 명작 게임이 있다. 그래서 게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영상이라도 좀 찾아봐라.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제 그 SF 특유의 미래도시 나이트시티 그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게임도 있구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은 당연히 포함하고 그 포스트 젠더라고 하죠. 성별에 대한 자유까지도 여기서 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캐릭터를 성별과 그 다음에 내가 여성인데 남성 생식기를 장착하는 이런 캐릭터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도가 굉장히 미래적인 그 설정이다라고 해가지고 매력을 갖게 됐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이 애니화가 됐다는 거야. 이 세계관으로. 근데 작화가 너무 좋은 거야. 연출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홀린 듯 10화 시리즈를 후룩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후룩 보게 됐다고 했는데 마지막 2화 정도는 좀 나중에 봤어요. 왜냐면 이유가 있는 게 아껴보고 싶어서? 제가 예측이 되는 거야.
이 SF 특유의 세계관이 굉장히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지. 예측이 되는 거야. 예측이 되어서 미루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결말도 너무 아름다웠고 충분히 납득되는 결말이었고 물론 슬펐지만 그래서 뭐 제가 스포를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최근에 본 애니 중에서 정말 손꼽는 명작이다. 제가 자신 있게 이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원래 이제 메인 테마곡이 I Really Want to Stay at Your House라는 곡인데요. 이 애니를 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곡이에요. 집에 근데 얹혀 살고 싶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하죠? 애니와 어울리면서 굉장히 아련한 애틋한 느낌을 주는 곡으로 재탄생됐거든요. 그래서 애니를 다 보신 후에 이 곡을 들으시면 굉장히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성 캐릭터인 루시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 주변에서는요. 남성분들이 난리예요. 그래요? 너무 매력적이다 루시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성 청취자분들에게도 강추를 드립니다. 사이버펑크 저는, 예. 엣지 러너. 저도 다 봤는데 네, 괜찮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만들어진 수사기면 저도 동의하고 네. 루시 캐릭터가 한 박사님 취향이 아닙니까? 루시 캐릭터 자체는 내 취향인데 근데 그렇게 얘가 결말을 그렇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납득은 좀 예, 못하셨어요? 조금 그랬어. 그래서 저렇게 왜 그 사이에 수많은 아니, 일들을- 스포 지금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슬픈 결말이라 그랬잖아. 걔가 그 슬픈 결말이 안 일어나려고 노력한 거잖아. 이게 지금... 근데 근데 스포니까 루시가 어쨌든 결국 그거는 죽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좀 아쉬웠다. 아. 예. 루시가 죽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을 많이 알겠습니다. 했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